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조금 늦었어요. 지금 시간 6시 36분이네요. 3월 20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완전히 그냥 밝았어요, 주변이. 주변이 밝아온 지금 이 시간. 미세먼지 괜찮은 편이고 비도 이제 안 오고요. 근데 기온이 조금 낮아요. 영하 1도 정도. 살짝 쌀쌀한 날씨. 하지만 바람은 잠잠합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고요. 자, 오랜만에 진짜 갈수록 이제 점점 해가 더 일찍 떠오르기 시작할 테니까 조금씩 이제 하절기 기분으로 좀 일찍 나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한 5시 40분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출발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잠깐 멈칫 담잠에 빠져들어가지고 이거를 바로 이제 준비를 하고 딱 이렇게 쏜살같이 이제 튀어나왔어야 됐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번쩍 그냥 눈을 뜨고 그냥 번쩍 이렇게 준비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요즘에 허리가 또 조금 뻐근해지더라고요. 약간 디스크 증상이 있긴 한데 그거를 걷기를 통해서 많이 개선을 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좀 의자에 딱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부터 허리에 좀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걸 확실히 그러니까 걸을 때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는 약간 쌀쌀하긴 한데 이런 날씨가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이제 비가 다 그치고 하늘이 살짝 좀 구름에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어둡긴 하지만 뭔가 좀 산뜻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비가 내리고 이랬기 때문에 요즘에 진짜 허리가 조금 진짜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시간 체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 4, 50분, 한 50분 정도 앉아 있다가는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수업 시간 이제 뭐 학교에서 진행하듯이 한 50분은 수업 듣고 한 10분은 쉬는 시간 가지듯이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2시간, 3시간 그냥 무작정 그게 집중력이요? 집중력이 제가 좋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막 그냥 하나에 그냥 빠져가지고 뭐 그게 일이 됐든 뭐 영화 보는 게 됐든 그냥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게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 뭐 자기가 하는 일을 막 좀 집중력 있게 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저는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막 집중해서 뭐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았으면은 영화도
주로 영화관에서 많이 보고 이랬었잖아요, 새로 나온 영화들. 근데 요즘에는 OTT 플랫폼, 뭐 넷플릭스나 왓챠나 쿠팡플레이 이런 거 보면은 이 아주 그냥 중요한 기능 중간에 이제 쿠션 없으면 오래 못 앉아 계세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쿠션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딱 뭔가 등 뒤에 등받이로서 이제 기댈 만한 그런 이제 뭔가 대상을 놔둬놓고 딱 맞게, 그러니까 자세를 한번 잡아주면서 이제 이렇게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집에서 이제 새로 나온 영화들도 많이 보니까 그거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칭 한번 해줘야 됩니다, 진짜. 예. 영화관에서 그 2시간 동안 영화 보는 것도 사실은 곤욕이에요. 허리 좋아지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디스크 증상이 있었는데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좀 본능적으로 말이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약간 이렇게 허리를 기울여 가지고 걷게 되거든요. 특히 좀 오르막길 같은데 걸을 때, 그때도 그러지 말고 딱 이렇게 꼿꼿하게 펴가지고 허리를 쫙 펴고 가슴 펴고 이렇게 걷는 습관, 그래야 걸을 때도 허리가 개선이 되거든요. 숙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하곤 하는데, 어느 생각도 모르게 목은 앞으로 나오고 고개를 내밀고 허리를 굽히면서 이렇게 걷게 되는 일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것만 잘 막아주면 또 이제 허리 건강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항상 유념하면서 이제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걷기만 많이 한다고 뭐 물론 뭐 안 걷는 거보단 좋긴 하겠지만 우리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좀 그렇게 걸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너무 그냥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또 통증이 좀 시작된 것 같긴 한데, 또 개선을 좀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걷기 플러스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를 함께 좀 해줘야 그 상승작용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 이런 게 이제 있거든요. 걷기만 하는 거, 뭐 아예 안 걷는 거보다는 좋겠지만 이게 근력 운동은 아니다 보니 따로 이제 체력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도 좀 많이 해온 편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 스포츠 지도사라고 하죠. 그 보디빌딩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거를 좀 취득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운동에서 말하는 거, 정확한 자세, 그 다음에 주기적인 운동, 그 다음에 한 일주일에 몇 회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면은 좀 몸 상태를, 몸 컨디션을 계속 좀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도 알고는 있지만 워낙에 최근에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한 번씩 운동을 좀 빠지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에 총 운동을 제대로 한 게 한 번 했네요. 수요일날. 수요일날 한 번 그냥 제대로 이거 오늘은 해야 되겠다 주중에 그날 한 번 했고, 다른 날은
별로 하지를 못했어요. 주로 아침에 이제 이렇게 걷기 위주로 좀 대체를 하곤 했는데 솔직히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옛날에 한창 제가 많이 하던 시절에는요, 일주일 내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를 이렇게 걷기 하는 것처럼 웨이트 트레이닝을 취지를 않았어요. 참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스포츠 센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또 다른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회사 주변에 스포츠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를 등록해서 다니는데 주말에는 회사를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가지고 운동을 하곤 했었죠. 네. 한창 많이 하던 시절. 그때는 진짜 운동이 내 일상이어서 가지고 마치 지금 이렇게 걷기를 하듯이, 네, 항상 꾸준히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만큼 그렇게 안 되네요. 그때는 진짜 이거 한번 빠지면은 뭔가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못한 것 같고, 네, 거꾸로 그게 스트레스가 됐다니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 좀 있을걸요. 내가 해야 되는 오늘 운동 하루 빠졌다, 이거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밤잠을 설치네. 네, 자신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웃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자는 사람에 대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예, 사람은 결국 뭐냐, 배신의 동물이다. 사람은 배신의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누구든지 간에 배신을 준비하고 있다. 잠재적 배신을 하는 동물이다. 예, 잠재적 배신자다. 그러면서 영화 대부의 예를 들더라고요. 영화 대부, 너무나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몇 손가락에 꼽히는 영화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저도 대부를 되게 감명 깊게 봤었죠. 감명 깊게 본 것뿐만 아니고 영화 자체가 재밌어요. 대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말론 브란도 맞죠? 진짜 말론 브란도 레전드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예, 할리우드의 연기 교과서 알파치노. 예, 그 다음에 말론 브란도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누굽니까? 로버트 드니로. 예, 이런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열연을 펼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시리즈가 총 3편이잖아요. 대부 1, 2, 3 이렇게 있는데 저는 대부 1 당연히 좋아하고요. 예. 대부 1, 그 다음 대부 2. 대부 3는 3도 좋죠. 재밌죠. 거긴 앤디 가르시아 나오죠. 또 3에서는 더 젊은 이제 배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근데 저는 1하고 2를 좀 더 좋아합니다. 네. 1은 완전 그냥 말론 브란도가 압도를 하고 2에서는 이제 알파치노가 이제 전면으로 부각이 되잖아요. 딱 그게 그겁니다. 대부라는 영화 자체가 딱 한 줄 평을 하자면 배신이란 무엇인가,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제가 딱 말론 브란도가 이제 대부로서 하는 이야기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 말론 브란도의 아들이 좀 여러 명이잖아요. 예. 네.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아들마다 조금 성향이 차이가 나가지고요.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알파치노의 또 형이 있죠. 알파치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말론 브란도의 아들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어떤 권력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직업 군인으로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예. 사관학교를 아마 나왔을 거예요.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예. 군인으로 복무를 하는데요. 그 알파치노의 이제 큰형이 있어요. 큰형이 권력 욕심이 이제 많아요. 권력 욕심이 많은데, 근데 반면에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한 만큼 배포라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그거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통찰력, 이런 게 좀 부족한 거예요. 말론 브란도 대부분은 이제 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죠. 사실은 그런 권력욕도 있긴 하지만 뭔가를 어떤 사안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통찰력, 그 다음에 사람들을 정리하는 능력, 예. 어떤 식으로 이거를 예, 이 조직을 균형 있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이제 막 통할하는, 총괄하는 그런 능력들이 예,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은 조금씩 이제 성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요. 딱 그 뭐죠? 몇 개의 명언들이 있거든요. 거기 대부에 나오는 명언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막 배신이 이제 차고 넘치거든요. 막 조직 안에서 배신자가 생기고 또 상대방 조직에서도 배신자가 있고 일종의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딱 그때 이제 통찰력 있는 한마디, 말론 브란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친구를 가까이 둬라. 예. 하지만 적은 더 가까이 둬라. 친구를 가까이 두라고. 예.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적을 더 가까이 두면서 그 사람을 연구를 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상대의 그 벽을 말이죠. 예. 어떤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 적을 관찰함으로써 그 상대방의 정보를 그렇게 예, 사전에 알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력들을 기를 수 있게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러니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그 적인 상대방을 예, 그렇게 마치 내 친구 이상으로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런 배포,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어떤 국가들 간의 예, 외교 관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마치 이런 거죠. 약간 그 자유주의 진영하고 사회주의 진영이 이렇게 있을 때 예, 그 사회주의 진영, 자유주의 진영의 어떤 지도자가 사회주의 진영의 지도자하고 마치 손을 잡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는 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 예? 이 사람을 나는 친구라고 생각은 안 하더라도 예?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지금 이 상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겠다. 아주 전략적인 행동.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일이 터져서 진짜로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할 때는 그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또 한마디가 나오죠. 딱 이 이야기도, 이 대사도 기억에 남아요. 조금 이게 제 이제 기억대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딱 그 워딩 그대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이야기거든요. 누군가 화해하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화해하자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적이다. 그가 바로 스파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가 바로 배신자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일을 추진을 해요. 상대방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적대적인 어떤 일들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준비를 하면서 우리 내부를 보강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제 칠 준비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정보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 돌아가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하고 보고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대부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아니, 대부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고요. 서로 윈윈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해를 공고를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소리 하거든요.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어김없이 배신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실전 경험을 했겠어요. 주로 화해하자는 편이세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 뭡니까, 우리 그러니까 막 배신이 난무하는 이런 환경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거 뭐 배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 팀 가르기, 그러니까 편 가르기를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정치 상황 비슷한 거, 진영 논리를 막 펴고 이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때 중립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면은 사실은 화해 공고도 괜찮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에서의 상황 있잖아요. 대부에서의 상황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그거는 사실 조직과 조직 간의 그런 암투 상황, 뭐냐, 거의 국가 간의 분쟁 상황에 준하거든요. 그거 좀 달라요. 약간 물론 그때마다 구체적인 또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명언이 한번 나오는 거죠. 누군가 화해하자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배신자. 그런데 그 시절의 대부는 그게 대략 1920년대, 1930년대 그때를 다룬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1편 말이죠. 1편은 이제 그 당시의 영화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어떤 조직들, 그런 깽단들,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그 조직의 방침을 깨면서까지 이거 저쪽 조직하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대부 이거 화해를 합시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그러면은 우리의 말론 브란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의심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대부 스타일을 딱 생각해보면 딱 항상 어떤 말론 브란도가 지정해준 어떤 팀이 결성이 되면서 그 팀 두 명이 해결사죠. 일종의 해결사 둘을 붙이면서 얘를 데리고 와서 처리해라. 근데 관객은 잘 모르죠. 이게 처리하러 가는 건지 화해하러 가는 건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어떤 규칙,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이거거든요. 대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보이지 마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속마음을 보인다는 행위가 말이죠, 속마음을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진정성하고 통하거든요. 속마음을 보이는 게 진정성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100% 자신의 속마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반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부한테, 말론 브란도한테. 당신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친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의도를 진정성 있게 이런 팀원들한테, 이 조직원들한테 알려줘야지만이 어떤 비전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리더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다시 이제 재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경우는 우리 조직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만 그런 이야기를 내비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근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조직에 배신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 속마음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 상황을 판단하라는 것까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상황 자체를 판단하라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유독 오늘 또 습도가 좀 높아가지고 안경이 이렇게 김이 많이 서리네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대부가 하는 말들 중에서 대전제는 일단은 그 해당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거겠죠. 그거는 아예 얘기도 안 하죠. 상황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치노의 형은 그게 안 되는 거죠.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권력은 차지하고 싶은데 자신이 이제 장남이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싶어는 하는데 어떤 전략적 사고, 현실감, 상황 판단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부족한 거죠. 대신에 알파치노는 처음에는 권력욕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대부가 어떻게 좀 공격을 받고 막 조직에 이런저런 또 암투가 펼쳐지고 시대가 자신을 부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대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좀 이렇게 안경을 벗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속마음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의 상대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 속마음을 보여준다는 게 참 그 의미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겁니다. 그 상황 판단을 적절히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최대치를 능력껏 한번 펼쳐보라는 얘기겠죠. 다만 진짜로 이 사람이 나의 적이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는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가까이 두라는 거겠죠. 그 사람을 항상 어디서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내라는 거겠죠. 그리고 뭔가 약간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들, 우리 팀에, 우리 조직에 어떤 상처가 남지 않을 그런 어떤 화해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여기서는 화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면은 당연히 우리는 뭐 피해는 안 보겠죠. 둘 다 뭐 윈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달콤한 이야기를 이제 전해준다는 거죠. 그때 상대방은, 상대 진영에서는 뒤에 칼을 감추고 표면적으로는 화해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내부로 침투해가지고 기존에 다른 전략을 세웠던 그 전략들을, 마치 그 화해를 공고했던 우리 조직원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결단을 내려고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저가의 동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대부라는 영화를 보는 순간, 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막막하기도 해요. 아니, 세상이 원래 이랬었나? 아이고야, 뭐 이거 뭐 이럴 것 같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약간 그런 생각까지 이제 드는데요.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또 오늘은 이제 안경을 좀 안 끼는 게 낫겠네요.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부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막 적대적으로 막 진영을 나눠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일들이 또 많기도 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갈등이 많잖아요. 뭐 세대 갈등이라든지 뭐 성별 갈등이라든지 뭐 지역 갈등도 좀 여전히 남아 있긴 하고요. 그런 것들 유독 막 많잖아요. 요즘에도 또 막 기존에 예전에는 없던 갈등들도 막 생겨나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대부를 너무 주의 깊게 본 사람들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대부라는 영화를 읽을 때는 세상은 전부 배신자다. 그러니까 누군가,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모든 사람들은 다 배신을 준비하고 있다. 잠재적 배신자들이다. 저는 약간 이거는 또 조금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 사람이 나중에 배신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때의 문제다. 그러면 항상 그거 배신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가. 아마도 그러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배신을 염두에 두고, 특히나 한번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부라는 영화가 주는 그 교훈이 말이죠, 단순히 배신을 조심해라, 누군가는 언젠가 배신을 할 수 있다, 이거라기보다는 현실에서의 어떤 판단 능력을 갖추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배신이란 게 하나의 중요한 테마죠. 인간은 배신한다. 그렇게도 대부를 이제 요약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제가 한편으로 또 보는 게 뭐냐면, 인간은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배신한다가 아니고 인간은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다른 편이었을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도록 하자. 약간 이런 거 아닌가. 그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봤을 때 제가 좀 이해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속마음을 보여야 되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화해를 공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100% 적은 아닐 거예요. 100% 배신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친구를 가까이 하되 적은 더 가까이 하라. 그 적을 처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21세기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이 대작, 20세기 최고의 명작, 이 대부 시리즈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결론,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의 그 폭을 넓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하자. 대신에 말론 브란도가 했던 그 대부가 했던 말들은 좀 기억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뜨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오래 걸었네요. 오늘은 7시 13분. 좋은 일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하루 또 바로 그냥 김이 또 안경 떨어뜨렸어요. 다시 주워가지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